안녕하세요. 저는 KLC 대표 임상현이고요. 저희 KLC는 키보드를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놀이터 같은 공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KLC는 벤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조사일 수도 있지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가장 어울리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색이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어려운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놀이 스프링 라이더나 작년에 진행했던 GMK 러버호스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떤 도화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한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럿이 모여가지고 같이 큰 그림을 그리는 제작자 그리고 디자이너, 이 키보드 씬 안에는 정말 여러 파티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비전이고, 사실 이 키보드 취미라는 게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누구한테 보여도 주고 싶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진짜 그 놀이터 같은 공간을 온라인에서 창조하는 것이 저희 KLC의 큰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 엑스포를 주최하고 있는 소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회차는 사고였어요. 저희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오시겠지 하고 1500명을 기준으로 준비해서 자 이렇게 짠 했더니 거기에 4000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막 문제가 막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상 버짓을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돈이 이렇게 크게 들어갈지도 모르고 2회차는 그때 불편했던 것들을 최대한 개선해보자. 그래서 날짜를 3일로 좀 늘려가지고 분산을 시켰고요. 그때 줄 서는 거에 대한 엄청 불편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맛집 가면은 번호표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차례가 오면 꼭 줄을 안 서더라도 거기 가서 입장하세요라고 카톡이 오면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 행사가 우리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지만 밖에서 보면은 어떤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기업들이 비용을 내고 여기를 입점을 했을 때 얻어가는 기대 효과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자들한테 우리 행사에 좀 와주세요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도 우리 외에 있는 이제 업체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1회차 때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개인 인맥으로 했었는데 2회차 되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모집하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키보드는 전체적인 내 책상 셋업 중에는 작은 일부분이에요. 500만 원짜리 키보드가 내 책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기기들이 좀 이쁘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키보드 쪽으로 일단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하이엔드 컴퓨터도 들어와 있고 음향기기 이런 쪽으로 데스크트레이어의 모든 것을 다루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반드시 커질 거예요. 지금은 사실 커스텀 키보드라는 작은 시장을 담고 있지만 여기에 책상이 드러나고 의자 시장도 들어오고 본체 시장도 들어오고 데스크테리어의 모든 게 이렇게 늘어갈수록 이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희망하는 것은 CES나 컴퓨텍스 이런 데에서 보면은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신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데드라인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키보드 산업하고 데스크테리어 쪽에서는 SMKX에 맞춰서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그림을 지금은 아직 갈 길이 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그렇게 좀 권위 있는 행사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SPM은 이제 서울 주변기기 제작소라는 회사로 2023년에 설립이 되어서 그 커스텀 키보드 종주국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제 좋은 커스텀 키보드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업계에서 좀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SPM은 커스텀 키보드라는 것을 조금 더 대중들한테 접근성 좋게 좀 해보자. 그래서 가격대나 조립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강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SPM의 비전은 결국은 정말 좋은 키보드를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전이지 않을까. 이제 그걸 위한 미션으로는 저희는 2025년에는 조금 더 사용자와 사용 후 작용하면서 사용자가 있는 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미니멀하면서도 너무 심심하지 않게 디테일을 잘 잡아서 그런 제품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사실은 엔트리 모델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엔트리 모델로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한 2년 정도 경험치를 쌓으면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많이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SPM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느껴지실 때쯤에 저희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이 하나둘 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 뭐 저희가 손해를 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끔 학습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날 혹시 소식 몇병 소주는 모르겠는데 이제 출근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10년 일하면서 처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런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변경 수준에 그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고 토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핫한 게 아마 몽돌일 거예요. RS8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몽돌 키보드가 원래 알루미늄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하우징이 먼저 한국에 들어왔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디벨롭을 한 게 RS8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RS8 모델을 처음에 받고 나서 어떤 그 하우징의 벌어짐이라든지 아니면 흡음재가 맞지 않는 부분들 심지어는 그 연결 PCB, FPCB 케이블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모델을 다 변경했거든요. 정말 세세한 디테일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는 색깔이라고 보기 힘들고 이제 같이 기획이 된 제품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논란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이제 색깔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정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쌓인 게 딱히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만큼 키보드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고 가끔 정말 날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카피 제품이다 라고 이제 뭐 문의를 주신다든지 근데 충분히 저희가 감내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항상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좋은 제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델에 대한 힌트가 있을까요? 힌트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힌트 할 게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25년에는 디자인 기조가 있어요. 오리지널 디자인 제품들도 이제 슬슬 출시가 될 거예요, 하나둘씩. 저희의 디자인 기조는 이제 미니멀리즘이 기조입니다.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생활 환경에 녹아들면서 업무든 게이밍이든 어떻게 보면 사람과 가장 많이 상호작용하는 그 가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튀는 디자인보다는 조금 이제 미니멀한 재질감, 공간감, 간접 조명 어떤 이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이제 데스크 테리어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많이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SPM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Alright, first of all, hi, I'm Shiv. I'm representing TGR, where Sam couldn't today. Apparently, he has laundries to do at home, so he couldn't come to Korea. I will do my best to answer your question on behalf of TGR. Special about TGR. Alright, so the whole idea of TGR, right, the brand identity itself, let's start from there. It's always Sam wanting to do, hey, I want to do something cool for myself, can I do it? It all started from the idea of how do I contact manufacturers, how do I design a keyboard. That's how TGR basically started. What's the TGR's vision
Okay, TGR's vision. A very, very good question. Again, my answer might not be fully representative of what Sam might feel, but from my understanding, right, being with him for a while, the whole vision behind TGR is I want to make something cool. I want to bring something new to the market and see how the market accepts, a certain design or a certain design language.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periments, I would say, from Yaxi is the Alice layout and also the 910 layout, the 65 with blockers. So the vision is still the same until today. While you might see that it's being slowed down, but that doesn't steer Sam from his initial vision of wanting to make something cool. Would have thought something big or something bold? Knowing the founder, he's pretty down to earth kind of guy. TGR introduced the world's first Alice layout keyboard, Yep. and which has become a standard. There is a saying that establishing standard is very crucial in any industry, and I completely agree with that. Will TGR continue to contribute to creating such standard-setting keyboard in the future? That is a very good question. Again, not answering on behalf of Sam, answering from what I believe how TGR is right now. Yeah, Alice, like you said, Alice was is the industrial standard back then when innovation is still very minimal. You don't see a lot of vendors coming out, everywhere. Not like 10 years ago. Maybe at this point in time, you might not see as much because a lot of the innovations, right, has been brought up by different vendors, and then there is no point for TGR to just, reinvent the wheel again. I believe TGR is still in the midst of finding the next breakthrough, but I would say for now, slow down after Alice. People indeed are expecting a lot from TGR. So all I can say is, me myself included, I'm just waiting to see what's next. Could you share your future collaboration plans? Okay, there is one. Cannot name who is the other partner right now, but it is a blue board in the TGR booth. That will be the next collab project. Okay, that's interesting. Could you please share a message for TGR fans in Korea? Never stop packing, never stop collecting. Okay. Thanks for your sharing time with me, and I'll see you in near future. Definitel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I'm Mario. I'm working at GMK as a sales guy. I'm taking care of the bigger vendors from us, US or like here in South Korea, KLC, like GeonWorks, Novelkeys, for example, in the US, so the bigger ones. And in general, we are famous for manufacturing high quality keycaps. Our factory is based in Germany. So it's all German engineering. So we're forced to bring the best quality to the end customer for the final product, and that's what we are very well known for. Our goal is to have the best quality as possible. What is the GNK keycaps trait? What makes it so special now? We are very good at color matching, so we can match basically any Pantone or RAL specification, or also any physical sample, for example. We had some keycap sets which were matched on a Game Boy case, just one example. And we are very good also to have a consistency between all the sets then for the same colors. And then we are also good in creating novelties as a double shot legend. We are basically able to produce any design the designer has in mind. We are very good at creating new legends, new symbols as novelties, right, in double shot technique. And we can also offer some kind of a combination between
double shot and UV print, for example, and also multicolored novelties. That we are also flexible regarding kitting, so we do not have some kind of one big tooling where a big base set is included, right? So the designers or the vendors can approach us with any kitting they have in mind. So we can produce a grand base, a full-size base, a 10 kilo base, 75%, and then accent kits or modifier kits or novelty kits. Could you tell us the vision of TMK? I mean, we do have a very good standing in the community, right? In the mechanical keyboard community, but we want to go further and also reach out to new people, to a newer community like the gaming market, and reach out to new markets all over the world. Yes. Strategy? Could you share with us? I mean, of course, we are aware about that. Other manufacturers jumped on the train as well as keycap manufacturers. Definitely some Asian manufacturers will be cheaper all the time. That's why I want to stand out with better quality, and just realized our new profile, the MTNU profile. I mean, we are very well known for the Cherry profile, right? Which is most known by all the community members. But nevertheless, as mentioned, we'll come up, and we already came up with something new, like the MTNU profile. There will also be some kind of a low profile thing in the future, and also in terms of some kind of special effect keycap, like glow in the dark keycaps with sprinkle effects, marbling effects. We have already brought out some sets like the Kaiju Metallic, for example, or the GMK Dune set with some sprinkles in it. For example, these are our, as I just mentioned in the interview, this is our special effect keycaps with some streaking effect, with some marbling effect. Then we do also have our glow-in-the-dark keycaps. These are also made out of ABS. It's all ABS made. We are trying to approach this way further down the road. Other builds other than the keycaps? Yes. So we are always aiming to set the bar high for the standard, right? Especially regarding our keycaps. As you just mentioned, we're trying to set a high bar for the MTNU now. There will also come some other profiles for sure in the future, definitely. We're also offering already some keyboards, but we are not that famous for keyboards at the moment. And we just hired a new member for TMK, Andreas, which is our head of marketing and product management, and he has a very long experience in this industry, especially for switches, as he just came from Cherry. And we will also set up. We are trying to set up some standards in regarding of keyboard housings. So there will be new products as well. Next to our Q100, for example, which is currently the only keyboard we're offering so far for the broader audience. And we are also trying to realize some other products which are related to keycaps, but which is not a real keycap. So stay tuned for this one. There will be some announcement in the next weeks, definitely. We are currently in a beta phase for this. And it will be, I'm pretty sure it will be a very good product, and which will be very well received, and will be also a new standard, because I'm pretty sure no other manufacturer has something like this at the moment. And let's say we are aiming for new keyboards and some other products. Could you tell some messages to your end customers? Korea is a very good market at the moment for us as well. We noticed that there is some really good demand at the moment. We do have very good vendors here in South Korea, like KLC or Geonworks and Swag Keys, Monster Gear, for example. We do have a good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ose guys, so they are reliable vendors. We're trying to serve the Korean market as best as possible, also in terms of quality, right? I know that Korean customers can be very, very picky. Really? That's true, and that's good, because we are offering a high-priced product, right? And then it allows you to be picky for those products, because we want to have happy customers at the end, and we want to service the best product as possible. Okay, thank you for sharing your time with me. Anytime. It was a pleasure. It was a pleasure to meet you. Thanks.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슈텐에서 브랜드 담당을 하고 있는 김범 부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표 제품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DT3호라는 이제
명맥을 이고 있는 멤버랜드 대표지만 24년도 5월 이후부터는 기계식으로 아마 이제 대표명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타사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타사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는데 저렴한 게 사실 저희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가스켓이고 뭐 밑에 실리콘 패드가 빠지지도 않고 내부는 다 탄탄하게 들어가는데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형성된다는 게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전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25년도에 더욱더 많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모든 제품들이 소싱이 아닌 사실 자체 금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사실 저희가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신제품에서도 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만들기 때문에 더 가성비 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만나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사업 확장하게 된 계기는 정말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이제 원래라면 저희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우라 독거미 키보드 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 개발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에 착수하게 됐던 거고 이제 남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투자를 해서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처음의 모토였고 지금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솔하신 네. 전략에 대해서 사실 자산이나 전략이 후발 투자다 보니까 저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벤치마킹이나 뭐 어느 특정 브랜드를 굳이 노리지 않아도 제품의 퀄리티는 사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 자부를 하고 있고 가격대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합리적인 가격대를 판매를 한다는 건 그 정도로 회사가 탄탄하고 회사가 이제 이익을 많이 안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 현재 세택에서도 공개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색상이 모두 바뀐 LCD 노브 버전의 모든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고 현재 여기 일부를 공개하자면 마그네틱 자석축이 이제 8K로 래피드 트리거 되는 모델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지금 많은 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앱코는 과거에는 이제 광축 키보드라고 하는 게이밍 키보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특추축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키보드 브랜드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이제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로 소비자들한테 많은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입문템으로 저희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고가 라인 중에서 무접점 키보드를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저희의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행사를 참여한 적이 없었어요. 최근 한 4, 5년 동안. 그리고 저희가 따로 플래그십 스토어나 이런 타건샵이 없어서 소비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단은 기회의 장으로서 엑스포에 참가하는 의미가 있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주로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재밌는 키보드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개발 중인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출시가 될 예정이구나.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알루미늄 키보드 쪽으로는 아마 올해 여름? 네. 빠르면 상반기 안에 아니면 하반기쯤에 알루미늄 키보드들이 좀 나올 예정인데 정확히 이제 AR87을 리뉴얼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모델도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알루미늄 키보드 라인업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열려 있다. 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위기 상황 네. 속에서 네. 엑스포가 네. 터줏대감으로서 네.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선은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도 다 이제 분석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진짜 신제품을 많이 출시하거든요. 아마 국내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품들을 라인업을 정말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렇게 라인업을 많이 늘리고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국내 브랜드로서의 이제 역할을 좀 키우고자 제품도 많이 출시하고 좀 시장을 더 키우고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죠. 매수라는 네, 죽어버리는 네, 시장을 그죠. 그냥 네. 키워줄 수 네. 없으니까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네, 새로운 모델 네, 꾸준하게, 시장의 소비자들의 눈이 다른 네. 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네, 도와줄 수 있는 네. 네, 너무 맞습니다. 인터뷰하시느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냥 콘텐츠 해주세요. 저희 키팸은 이제 키보드 중에서도 커스텀 영역이 들어가는 키보드를 뭐 튜닝한다거나 타건감을 극도한으로 끌어올린다거나 사운드를 조금 더 특별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고요. 네이버 카페를 모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제 스태프들하고 저희 유저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예. 네,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유저분들을 좀 이제 같이 재미있는 키보드 세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취미를 선보이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커뮤니티로서 이 엑스포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참가하게 되는 목적은 이제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주셨고 이 업체들만 가시게 되면은 특정한 뭐 키캡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시게 되는데 여기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0대 이상 키보드를 전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키보드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위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시회에서 초청을 많이 받는 편이고 개인 키보드를 갖다 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엑스포 위주보다는 미더비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자기 키보드를 전시하고 쳐보고 어떻게 빌드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규모 있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외연 확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거 되게 불만이 많으세요. 이제 소식을 모를 수도 있고 구매하기도 어렵고 되게 구매하기가 까다로워요. 네. 이 공동 제작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초보자들이 접근하시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그 양산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을 좀 고수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회원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반영을 해서 만드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조금 좀 특수성이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잘 돼서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키팸 나우골입니다. 뭐 저희 키보드가 되게 종류가 많고 게이밍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타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누구나 이제 매일매일 만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그 타이핑 느낌이나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저희 키팸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초보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이제 키링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오셔서 물어보시고 하시면 비용이 비싸다고들 다들 생각하시는데 저렴하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거리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我是在负责主要的负责人，对接业务啊，还有商务啊，总的对接人。我们宏图是在国内专门做那个客制化键盘定制，已经有10年了。我们比较专业，我们是从阳极、电泳、喷粉一条龙工艺生产。经过10年的那个生产，高品质的生产，我们已经形成了那个专业的一些专业化的流程和高品质的那个生产标准。 투만이 가진 어떤 장점이라든가 특징에 대해서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就是说我们这么多年都是专业去从事这个客制化定制嘛，也是刚才所说的嘛，已经形成了那个比较专业的生产流程。 还有那个高品质的那些工艺理念，所以就是能在为客户能提供比较高品质的一些产品的输出、生产的输出，还有企业管理的验证。而且我们就是每年有100多款的这个客制化硬铜的设计生产的那个经验，经历了那么多年，就是经验，所有东西工艺都比较成熟。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目标就是做这个科技化行业里面的第一品牌 아, 供应链呢。 세계로의 진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전략을 잡고 계신지 现在也是像现在今天一样嘛，我们就是多在展会上展现一下我们的产品，让客户更多的了解我们的产品是品质是比较高端的。我们做的客户的东西都是设计也是比较特色、比较有特色的。通过这个线下，让终端的消费者亲身的接触到我们这个产品，了解它的真的这个做工工艺跟设计。 한국에 있는 키보드 디자이너 그리고 키보드 업체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那肯定有啊，现在也有一些已经在我们这里代工了，也有合作了，有一些比较都已经开始有在合作了。但是我希望就是韩国的更多的消费者能像国内这种，对我们的品质接触的更多之后，更认可我们宏图的那个出品。通过这个让更多的设计师跟工作室找到我们嘛，就是也认可我们的东西。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인사까지만 也是刚刚说嘛，就是希望更多的韩国的消费者能买到，用到就是我们宏图代工的高品质的键盘，能像中国的那消费者一样，那么认可我们宏图的代工的产品。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好，今天的采访就到这儿，谢谢您，感谢您抽出宝贵的时间。 My name is Alex. Online I go by AllHex. My name is Kyle, and I go by 999 HP and Level Caps online, and I make artisan keycaps. Hi guys, I'm Frank from Prime Caps. I'm from Victoria, British Columbia, Canada. What's your artisan's traits? Oh, so my artisan trait, me specifically, when I started, nobody was really making shorter keycaps for row 4 for your function key or your arrow key on a keyboard. And I wanted that, so that's what I decided to make myself. So my keys are shorter, they're Cherry R4, if people know what that is. So for a Sangan layout, if you want it for Windows key or system key, or for 60%, your function key next to Shift on the right-hand side. That's what I prefer. So that's what I make, and if anyone else is looking for it, I'm happy to sell it to them. I would say a little bit more esoteric, and the influences are probably from different cultures within the Western culture. I think my style has like spookiness to it, creepiness. No matter how much I try to not do that, it just kind of ends up in the final product anyway. So with our themes, we try to focus on capturing feelings in the keys. And it could be anything. We try to find things that trigger certain feelings in people. A lot of it is nostalgia. So we'll find different characters and feelings, and then take that and put it into the keycap. It'll remind you of something from your past. Between those two, the artistic part and the beneficial part. The benefit, okay, that's a good point. So a lot of the artists in the West, at least, they will only sculpt what they like. If they don't like it, they won't make it. That's the biggest kind of risk because of the time it takes to sculpt it and then cast it before you sell it. And you have to hope people like it. And if you're lucky enough, the customers will like it as well. And as far as for the display, we do understand that. A lot of them are going in cases and not used all the time. But I'd say pretty much everybody, at least in the West, right? First and foremost, they intend it to be usable. So you can put it in a display tray if you want, but if it's not usable, then it's not good. I don't think anybody would sell it if it were not usable. How do you put your creativity into the artisan keycaps?
for me, I guess it kind of just comes like, it's just like a flash in the pan. Like I'm triggered by something I see or a thought I have. And then like, having been in this space so long, it's like, oh, that would look really cool if I oriented it this way on a keycap, like the Rat King or whatever. Initially, it was going to be just like a whole mess of rats, but the idea to also use like the blank, right, the outer perimeter, and then have the rats kind of mushed in there seemed very like interesting to me or whatever. And then eventually it turned out pretty interesting. About your recent keycaps, what's the difference from the other artists? What's different about them, at least compared to like the East, being from the West, is that they're not like 3D modeled or anything like that. They're purely hand sculpted, just using clay and dental tools, stuff like that. I mean, I'd say it's like two different art forms that are running parallel with each other. 3D printed is still artisanship, but the core beginning of keycaps was hand sculpting. So a big part of it is us trying to carry the tradition forward and pay homage to where it all started, which was just a single person making art in their house with clay and tools, and it all like without any assistance from a machine. And that's not to say there's anything wrong with either making it by hand or with a 3D printer. It's just like a different aesthetic and a different process. And it's something we like to keep alive, just for historical reasons even. Yeah, so the big difference is with a 3D printed artisan, you can like zoom in very close and like do all the fine work. So with a sculpted one, you actually have to like use your eye, like there's a resolution. So it's like, how small can you actually sculpt something? Like how fine are your tools? How sharp are your eyes? We use like magnification to like look very closely. And it's quite challenging to like work it because with 3D modeling, you can always undo something. With a sculpture, like there's no undoing it, right? So you're in and you have to keep going. So it's quite a different process in that sense. But it's just a different thing, yeah. Could you say something for the Korean customers about your product? Yeah, if you want a function key, I'm happy to, sell you one. If you have color requests, you can ask me on Instagram if you want, that's fine. It's not, or if you just want to follow Instagram and enter a raffle, I can ship anywhere. I just hope that if you do win something that you enjoy it, whether it's to display or to use. But you will be able to use it if you want to. It will work, yeah. You can either follow on Instagram, PrimeCaps. We have a Discord, and then we have a website, www.primecaps.ca. And we'll post updates on all of those for when the sales are gonna go live. I just wanna say thank you so much. I've had such a wonderful trip. Everyone's been so warm and welcoming here. And it's, I really love Korea. And I appreciate everything you guys have done. And I'd be happy to chat with any of you. Just hit me up on Instagram. And if you want to talk artisans or need some help or advice on what to do, just ask me and I'd be happy to help you. Mostly on Instagram, sometimes Reddit, but Instagram will probably be the easiest way to find me. At level.caps is the username, yeah, and then I'm also on Discord as well. I know it's weird, but I hope you like it. Awesome, man. Thank you for sharing. Yeah, thank you.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for sharing your time. Thank you, thank you. 네네. 네. 저는 남홍아트 대표 국남호이고요. 라피아 프렌즈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티산을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 캐릭터 누돌이라는 캐릭터로 아티산을 만들어서 여러 팬분들에게 좀 보답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던아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샌더나트 브랜드는 자그마한 1인 공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다양한 아티산들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였고요. 저희의 대표 캐릭터로는 무마니 반바니를 비롯해서 다양한 자사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굴지의 IP들과 혹은 국내의 다양한 IP들과 협업을 해서 보기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델라키는 이제 이 시작이죠. 2021년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게임이라던가 어떤 버추얼이라던가 이런 협업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아티산 키캡 메이커고요. 델라 아티산 키캡 크루는 따로 독립한 아티산 메이커 분들이 계세요. 좀 크루로 아예 활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아티산 크루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델라라는 키보드 브랜드가 있죠. 네, 델라 960이라는 키보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아티산 키캡에 비해서 우리가 이건 잘한다 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입체적인 느낌을 좀 최대한 부각해서 만드는 거를 좀 장점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캐릭터의 성향이나 원하는 방향성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대중들도 관심이 가게끔 만들고, 저도 제 나름의 그런 만족을 위한 작품을 동시에 이렇게 만족 실현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에만 좀 몰두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 페이커님이랑 같이 뭔가 협업을 하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 팬분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만하고, 아 진짜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나왔구나 하는 거를 기업이나 어떤 브랜드라기보다 유저로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저희의 특징으로는 굉장히 귀여운 아티산 키캡부터 굉장히 무서운 아티산 키캡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의 디지털 스컬핑 실력이 저는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전 세계 최고요? 네. 그거 그 말은 진짜 자신이 없으신 네. 나올 사실 수가 없는 맞습니다. 네, 비전이나 혹은 목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티산이라는 그 시장이 조금 이렇게 치중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피규어라든지 아트토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대중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캐릭터가 되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티산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되 이제 그런 것도 확장해서 좀 더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네. 저희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션은 저희의 자사 캐릭터들, 무마니, 반바니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의 세계관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조금 더 다양한 분들께 자리매김하고 그 스토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아티산 키캡을 현물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는 현물이 아닌 그 부가가치적인 스토리를 키워나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델라키의 비전이나 목표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를 같이 뭔가 해나감으로써 그 분야에 없는 거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티산 키캡일 수도 있고 키보드일 수도 있고, 그 분야에서 그게 없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좋아하는 걸 해나가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만들어가면서 그게 모두가 좀 즐겁게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비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협업을 보통 저희가 제안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제의가 오는 경우가 좀 많고, 그렇게 했을 때 같이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그렇게 되면 보통 같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이나 이런 관계자분들이 보시기에 진심으로 조금 즐기고 재밌어하는 부분 때문에 여기랑 하면은 그래도 좀 재밌는 어떤가를 만들고, 그게 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재밌을 만한, 만족하실 만한 어떤 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그렇게 잘 되는, 어떻게 보면은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산이라는 것을 만들 때 첫 번째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나온 제품들, 그런 거는 저희는 최대한 자제하는 부분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모델링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터치감이 묻어나는 그런 모델링을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상품이기도 하잖아요. 저희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가치나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 싶으면은 디자인 자체가 폐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나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나온 것도 괜찮네 하는 의외의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는 되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되지 않은 디자인이나 생김새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는 아무리 멋있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계획하에, 디자인하에 작품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격대별로 다 계획을 싹 해놓고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너무 대충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컬러웨이가 적게 표현되더라도 그 심플한 느낌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아름다움들, 혹은 모델링의 디테일한 부분들, 세세하게 표현된 깃털 같은 부분들, 그런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오히려 저렴한 제품이 개발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왜냐면요, 저렴한 제품들은 저희가 컬러 캐스팅을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생산 비용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생산 비용은 줄이되 개발 비용을 이렇게 늘리자, 이게 저희가 목표라서 저렴한 제품일수록 개발을 엄청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미니멀한 제품이 받아봤을 때 너무 심플한데 미니멀할수록 그 안에서 보이는 디테일들이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저희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격대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들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스토리나 그 가치를 전달하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제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다양한 작가분들과 이제 협업을 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좀 더 다른 팬분들한테도 아티산이나 캐릭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활동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이번 엑스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힘도 얻고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만 있습니다, 지금. 델라키도 그렇고 델라키 크루, 델라 모든 거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속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요. 시작이 아티산 키캡도 그렇고 뭐 크루도 그렇고 키보드도 그렇고 혼자서 취미생활을 하다가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 이렇게 프로젝트화되고 기업화되고 된 거기 때문에 항상 찾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기대 실망 끼쳐드리지 않게 항상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원하는 방향 추구해서 나아가는 델라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다양한 팬언아트 팬분들 많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반반이, 무만이를 비롯해서 글림리퍼, 바포매트 같은 헤드아트까지 다양한 저희 캐릭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델링에서부터 스토리텔링 방법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guys, my name is Patrick. I'm the co-founder of Orkis. We are doing the metal keycaps specialized in recycled metals. We basically use the copper nickel as the core material, and we plate it with real material. Like for example, this is the copper one. Copper. So we plate it with real copper on it.
That's what differentiates from the other brands. Right. So as you can see that we made this in a full set. So you may know that there's like metal keycaps, but in like one single keycap. They are like artisans. Yeah. So we are trying to think about if we could make a full set, what's the different experience would be like, right? So we try to just develop it and see how it goes. But it turns out really great. The typing sound is really soft, deep. Tell us about the Orkis vision. Okay, so actually, do you know that like Louis Vuitton, the LV, the brand, right? They collab with Riot Games, the League of Legends. They specialize the trophy to the game. So that's kind of like our vision too. So we are trying to make something like different to maybe collab with those luxury brands maybe in the future to give some like really different typing experience. No matter in like traditional gaming industries for us, but also those like fashion type beasts, you know. Okay. Yeah. So you're making the keyboard Luxurious, like worldly. Yeah. Please tell me more about how your products are made. So basically, we recycled metals from our factory. We have a supply chain doing the recycling process. As we get the recycling metals, we use the CNC machine to get every single keycaps. Yeah, we really reduce some carbon dioxide to the planet when do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Could you tell some messages to the Korean customers, your potential customers? So this is our first time to be here in Korea. And actually we collaborated with KLC, the organizers for the SMKX. So we're trying to give you more options to this keyboard community. Yes. So yeah, we're trying to offer the best, one of the best metal keycaps to you. So yeah, come to try the metals, type metals. And can be acknowledged to the many Korean customers. Right. Thank you. Thank you. Hello everyone, my name is Stephanie and I'm responsible for the overseas promotion for all these brands, including OLAP, Portkey, New Studio and Everworks. Portkey, New Studio and OLAP from the other brands. Actually, OLAP is our first brand and this one is mainly focused on high-end premium keyboards. And then we have the Portkey, who launched the first product as the QK65, if you have heard about it. Yeah, several years ago. And that one, we originally focused on the budget keyboard market as the entry-level keyboard. And after that, QK always tried to launch some new products. We made several changes on the design. You can see these products, including the QK101 and QK80 MK2. These are ver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QK65. And after that, we really realized that the design style of the, if we say the new generation of QK, not everyone like it, especially the customer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They prefer the easy design, the timeless design. So we launched the New Studio brand to include those very simple and elegant and timeless design for customers. And Everworks is the latest brand of us. We mainly focus on the pre-built keyboards because we realized that many customers, they want to try the mechanical keyboard, but they don't know how to build it, or they don't want to waste too much time on it to search for different switches and keycaps and then build it themselves. So we decided to launch the Everworks brand to sell pre-built mechanical keyboards, but also on the very affordable price, but high quality. So that is, I would say, principle we always insist on.
start from QK. So we want to lower the barrier for customers to enjoy the tapping and enjoy the custom mechanical keyboards. Yeah, so that's basically how the difference. Could you share what the source of this creativity is? Because our designers, they are all die-hard fan of mechanical keyboards. They enter this industry because of they love the mechanical keyboards very much, and they have enjoyed this hobby for a long time. And then they realized there are something they want to see on the custom mechanical keyboards, and they cannot find in the market. So that's why they entered this industry and started this business. So I will say that is the source and the reason why we keep the innovation, because we always want to be a better ourselves. We always want to achieve something that no one has ever done in this industry. And we also hear to our customers. We have very large like Discord servers that we talk a lot with our customers. So we know what they want and we know what they care. And that is where the reason why we keep innovative. Could you please share a message for your fans in Korea? Sure. So actually Korea is one of our biggest market of all these brands. So we thank Korean fans a lot for supporting and loving our brands. And we also want to say that if you have like any questions or if you have any other requirements or what you want to see on our products, always feel free to share with us. You can either send us an email or join our Discord server and try to connect with us, and we will always hear. Thank you. Sharing with your time. Okay, thank you too.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웍스의 해외 팀을 맡고 있는 임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바로웍스는 3년 전에 와디즈 펀딩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일본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고요. VM75H라는 자석 키보드가 일본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일본의 양판점에 현재 판매 순위 1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우리가 이건 잘한다라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초기 창립 때부터 커스텀 키보드의 대중화를 목표로 좋은 가격에 좋은 알루미늄 키보드를 만들자고 시작했고요. 현재는 국내 시장보다 일본 시장 먼저 선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 현재 4가지 모델이 다음 달에 다 런칭이 됩니다. 바로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는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일본 시장을 저희가 두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점차적으로 해외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차별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들을 많이 받고 나서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출시되는 속도가 조금 느린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긴 하는데 하지만 완성도나 고객들의 평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는 가지고 있는 내공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바로웍스가 공략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일본에 수출하기까지 2년 전부터 저희가 두들겨서 일본에 첫 미팅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퀄리티는 일본에서 아시다시피 해피해킹이나 리얼포스 같이 자존심 높고 이제 국내에서도 직구로 살 정도로 디라선 같은 키보드 브랜드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의 일본 젊은 층들은 브랜드보다 실리적이고 정말 어떤 제품이 좋은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고객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한테 저희는 솔직하게 어떻게 하면 일본 브랜드와 차별화를 할까 고민 끝에 일본의 현재 AS나 그런 부분도 일본 전문 양판점하고 협업해서 빠른 피드백과 빠른 교환, 테스트 베드도 아키하바르점 가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어렵게 시작해서 공략을 했는데 현재는 게이밍 키보드 분야에서 상당히 효과를 얻고 그때 그냥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외 수출로 제대로 인정받는 K 키보드의 메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분석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는 저희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관리가 가장 저희는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거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저희가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바로 웍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SR 인더스트리의 시리안이고요. 저는 설계한 지 한 2, 3년 하면서 이제 리눅스의 린3하고 아이디어를 주면 뭐 제가 디자인하고 또 제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디자인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리눅스에서 이제 제작을 맡고 했었었는데 얼마 몇 년 전부터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디자인한 거를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SR 인더스트리를 창업을 해서 이제 저도 따로 이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예전처럼 이제 리눅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제가 디자인해주고 아이디어 있으면은 뭐 같이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설계 일을 했어요. 설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력이 되다 보니까 일이 이제 루즈해지고 회사 다니기 싫어지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회사에 재미를 붙일까 하다 생각난 게 이제 키보드, 마우스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처음 기계식 키보드를 접하게 됐고 기계식 키보드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배열대로 이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만들었던 게 EM7 시리즈죠. EM1부터 2, 3, 5, 6, 7에서 이제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나와가지고 이제 EM7을 리눅스하고 같이 GB를 진행을 했었었죠, 예전에. 제가 그냥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혼자 썼던 게 있었고 돌핀 시리즈가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리눅스에서 쉐이블 아이디어를 줘서 제가 디자인해서 GB를 진행을 했던 게 돌핀 시리즈. 세간에서 이제 임상님은 약간 얻어 걸린 거다라는 말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저는 실현을 시켜준 거죠. 이제 SR 인더스트리의 비전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남들이 안 하고 이제 EM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도 텐팅 시리즈를 하고 싶었는데 뭐 다른 데서 먼저 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더 이제 상하판을 분리해서 따로 만들어서 이제 상하판만 따로 이게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바로바로 껴서 이제 다르게 빌드한 거를 금방금방 느낄 수 있게 했던 게 이제 세르뱅 시리즈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키보드들을 제작하기로 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쓰려고 일단 만든 거고요. 제가 쓰고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EM 시리즈는 제가 1부터 아크릴로 제가 계속 제작을 하면서 배열을 계속 바꿔왔어요. 그게 7까지 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텐팅을 준 게 뭐 EM8, 그 다음에 몽세르벤, 뭐 클렌 이렇게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막으로 이제 스플릿으로 나온 거고요. 스플릿으로 이제 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자기 맘대로 스플릿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굳이 뭐 어고까지 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플릿만 나눠 놓은 거고. 보통 뒤에 웍스라든가 스튜디오를 많이 가시는 거예요. 왜 SR 인더스트리라는
간단해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했었어요. 자전거 회사 중에 휠 나체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인더스트리 라인이라고, 그 회사 휠 나체 제가 좋아해가지고 소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를 쓴 거죠. 참 제일 어렵네요 이게. 전혀 생각해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보드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는 고가의 키보드만 만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접하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입문기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입문기를 하려면 일단 싸야 되는데, 싸려면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금형을 만들고, 또 수량이 많아야 또 만들어주니까, 또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딜레마에는 있는데, 조금 그나마 요즘 가격을 조금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인터뷰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저는 린삼이라고 하고요. 리너크스의 대표입니다. 리너크스는 커스텀 키보드와 커스텀 키보드들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키보드, 베어본 키트와 키캡들을 커스텀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제품들은 좀 날것의 느낌이 납니다. 네. 요즘은 너무나들 뭐라 그럴까요? 되게 깔끔하고 좋은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와중에 약간 날것이 주는 느낌? 네, 약간 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좀 다르고요. 아, 그렇게 좀 좋게 해주십니다. 비전은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소비자분들 옆에 있는 게 저희가 노력하는 거, 그거가 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결은 소비자분들이 좀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 네, 제가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요. 다들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항상 겸손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뭐 그러다가도 제가 좀 실수도 하는데 그런 거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건 전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뭐 구할 수 없는 가격에 정말 조각되는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또 그 조각되는 게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기성이 된 건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난 좀 유니크한 게 좋아. 또 다시 옛 것을 찾는 패션과 비슷한 클래식한 시감을 공제 제품들 거의 대부분이 요즘은 지향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히 기성품도 이걸 또 따라올 거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싸고 잘하니까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성품들이 좀 안 따라할 만한, 이건 좀 뭐지?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니야. 네, 좀 특이한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커스텀 키보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칩을 직접 제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네. 중국 OEM 생산 방식의 칩들에 비해서는 인공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시는지. 일단 가격 그리고 품질까지도 좀 뒤처져요. 솔직하게. 왜냐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비용으로 거의 절반? 그거보다 어떻게 더 싸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싸울 생각도 안 들어요. 네, 싸울 생각도 안 들어서 일단은 저도 가격을 좀 내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싸니까. 그래서 그냥 저에게 맞는, 저한테 좋은 거를 최대한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좀 약간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 내가 좋은 거, 일단 내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소량으로 커스텀할 수 있게 규명을 다시 한번 짜보자. 좀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만들지 않을까요? 좀 어려워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게 건데. 왜냐면 GNK라는 큰 거기에 워낙 꽂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니면 서서히 좀 해봐야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뭐 몽타주도 해볼까? 뭐 근데 또 골고루 옆 라인을 넣으면은 그 돈이면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않나 또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걸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라이트하게 해서 많이들 쓸 수 있게 한 30 초중반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뭐 무게추를 빼도 되고요. 무게추가 워낙 요즘 비싸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5 SMPX 파이팅!